이제 본격적인 온체인 심포지엄 2025 유능한 전문가분들의 발표 세션이 진행됩니다. 발표 세션의 첫 항에는 오전 기조연설 순서가 되겠는데요. 코리아 핀텍 소사이어티 김형중 회장님께서 스테이블 코인과 대한민국 금융주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제가 그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발표하다 보면 감정이 막 격해져 가지고 쇳길로 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고를 써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세 가지의 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의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그건 그 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가격이 제멋대로 그렇게 뛰는데 그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암호화폐를 지켜주거나 아니면 변호해줄 그런 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법정화폐를 100% 준비금으로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100% 존재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내재 가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달러다 이야기를 하는데 달러도 내재 가치가 없는데 내재 가치가 없는 것을 담보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1대1로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변동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니어스법이나 일본의 자금결제법 또 앞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질 스테이블 코인 법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코인인데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지난 그 10년간 테더가 그리고 또 나중에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개념 증명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련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특별히 또 한국은행에서도 비슷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어블럭스가 발표한 이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해서 올렸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고객의 그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래 속도, 거래 비용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바꾼 그 1등 공신이 누구냐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다. 어저께 그 UDC에서 발표를 들어보니까 어떤 그 발표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웨이크업 콜을 눌렀다. 근데 그 웨이크업 콜은 그냥 단순한 웨이크업 콜이 아니고 골든 웨이크업 콜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미카 같은 법을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유럽은 또 굉장히 그 안전과 프라이버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국가인데, 그런 기반 위에서 컴플라이언스가 잘 지켜지는 그런 페이먼트 레일웨이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지금 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잘 쓰이려고 하면은 유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유통 플랫폼은 안전하고 빠르게 수많은 그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쓸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내재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객이 또는 가맹점이 그런 것을 다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송금 속도는 인터넷 속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통 금융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실망을 했고, 송금을 하면, 외국에 송금을 하면 3일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그 3일 동안 다른 곳에 활용을 해서 이자를 받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다 제거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오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서클도 아크라는 메인넷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는 그 준비금을 잘 비축하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거래업자들은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거기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산업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과 인공지능, 스마트 컨트랙 이런 것들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그 유행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 의도경제, 인텐션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고객의 의중을 에이전트가 빨리 캐치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 그냥 스마트 컨트랙이나 스테이블 코인 없어도 가능하지만 결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서비스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 T빌이 토큰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또 비트코인 ETF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토큰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동으로 결제하려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볼 때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볼 게 아니고 이런 금융상품, 토큰화되는 금융상품의 세상까지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지금 자본시장법이니 아니면 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전자금융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서 토큰 증권 발행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낸 것을 보면 채권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비정형 증권만 된다는 이런 정말 그 상상하기 힘든 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는 이제 모든 증권에 대해서 토큰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67%가 디파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에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낸스 같은 걸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서 그 US 달러를 쓰고 싶은데 그걸 제공하는 은행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USDT하고 USDC가 달러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 역할을 이미 법정화폐 대리화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대금 거래라든지 근로자들이 본국에 급여를 송금하는데 또 스테이블 코인이 한 15%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급여를 받자마자 USDT로 교환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비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달러라이제이션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페이먼트 용도의 스테이블 코인도 한 5% 정도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2024년 전체 스테이블 코인 전송 금액이 27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거래 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급 자금 결제법을 개정해서 전에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이었던 JPYC 같은 이런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발행을 하고 하면 2030년에는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USD 그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이 98%가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그건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달러라이제이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달러라이제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중국과 인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화의 위상은 아주 미미합니다. 스위프트에서 거래되는 원화는 20위 안에 들지 못합니다. 원화는 기축통화는 꿈도 꿀 수가 없고요. 준 기축통화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 결제용 화폐에는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금 결제 관련해서 국내 연구소에서 발행한 2025년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카자흐스탄이 발행하는 KTJ 화폐보다도 위상이 낮습니다. 왜 한국의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느냐 그러면 그건 한국의 금융정책 당국이 자본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2022년도 BI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거래된 화폐에서 원화가 12위에 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감격스러워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이 지나치게 자본 유출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국력에 비해서 원화가 해외에서는 존재감이 아주 낮습니다. 이제 원화의 위상을 찾아야 됩니다. 한국의 K-팝을 보면서 한국 군대에서 배운 하면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크립토 시장에서 원화는 펄펄 날고 있습니다. 코인일스의 자료를 보면은 원화는 달러, 엔화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해외 투자 규모는 약 1208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에 들고 한국의 해외 투자 순위가 10위입니다. 2023년 기준 미국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215억 달러로 그해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충분한 자본을 축적했고 국민은 현명합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돈이 잠자지 않도록 열심히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척박한 한국을 떠나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해외를 떠돌고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고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해서 달러를 벌었던 그 한국이 지금 한국 아닙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6분 남았다고 합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제가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70만 대 자동차를 팔았답니다. 현대자동차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오면 2%에 할인을 해주겠다 하면 그거 거절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2% 할인해주면 그 빚지는 장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국채를 사면, 한국 국채를 사면 이자율이 2.4%입니다. 조금 남습니다. 근데 그거 할인 안 해줬으면 더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70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세계 스테이블 코인 랭킹 4위에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면은 5위에 USD1이 있습니다. 이거 트럼프 가문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저게 어떻게 갑자기 랭킹 7위에 들어가더니 5위까지 올라왔느냐. 트럼프가 아랍에미레이트에 방문했을 때 아랍에미레이트가 좋게 말하면 투자고 나쁘게 말하면 뇌물성에 가까운데 아랍에미레이트가 거기 있는 투자 회사가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냥 투자하면 되지만 스테이블 코인 USD1 사가지고 투자를 해줘서 저 랭킹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이 넘습니다. 외국인은 200만이 넘고 그 사람들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돈이 저절로 벌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미국의 3개월짜리 국채인데 이자율이 0.1%도 아니고 0.01%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3개월짜리 국채도 있고 서클이 리버스 레포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짧은 국채 만기가 2년이고 외평채가 있는데 그것은 외화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가 있고 리버스 레포는 코인 발행업체가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지 않고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한다. 너무나 그 황당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그 업체들은 이자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클에서 보면은 서클의 자회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토크나이즈드 MMF를 발행해 가지고 거기에 이자 비슷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JPYC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선불전자 지급 수단이었는데 그 선불전자 지급 수단이 일본의 빗플라이어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JPYC가 스테이블 코인 기능을 했습니다. 누구는 힘들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면허를 받아서 어렵게 일하고 누구는 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거래소에 상장해서 그 편한 길을 가는 이런 이상한 새길들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니어스법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는 이자를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 가져가면 이자를 줍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전에 한국에서 이 신용카드 시장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은 BC카드가 만들어져서 그 시장을 지켰습니다. 그 BC카드는 이미 너무 늦게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용카드 자체 발행하는 것은 포기하고 한국의 네트워크를 독점하고 그 네트워크 위에서 한국의 신용카드 회사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신용카드 시장을 비자나 마스터카드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BC카드처럼 단일 대우, 원팀을 만들어서 경쟁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현대카드를, 현대캐피탈을 예로 들었는데 거기처럼 발행량 왕창 들고 나가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서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홍보 비용,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도 나도 정부에서 막 자본금 뭐 10억이나 50억 되면 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 면허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로벌 시장을 노리지 않는 업체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BC카드처럼 단일 대우에 하나로 뭉쳐가지고 원팀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킨다면 그러면 한국은 통화 주권도 지킬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것을 다 스킵하고 넘어가서 좀 아쉽긴 한데 또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체인 심포지엄 2025 첫 포문을 열어주신 김용중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원팀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자라는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